척삭동물문에 속하는 동물은 끈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끈은 척삭을 의미하며, 척삭은 뻣뻣하면서도 유연한 결체조직 막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결체조직 막대기는 췌장을 따라서 확장되어 있으며 몸을 지탱하는 역할을 합니다. 척삭동물문에 속하는 동물은 혈관계로서 폐쇄 혈관계를 가지고 있고, 몸의 형태는 좌우대칭형을 나타냅니다. 처절한 몸을 가지며 진체강 동물이며 후구 동물에 속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현존하는 척삭동물문에 속하는 종은 전 세계적으로 미삭동물 아문에 1200여 종, 주삭동물 아문에 28종, 척추동물 아문에 24,618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대부분의 척삭동물 아문은 척추동물에 속하는 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척삭동물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몸은 기본적으로 좌우 대칭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내배엽, 외배엽, 중배엽으로 구성된 3배엽성이고요. 췌장은 잘 발달되어 있는 장체강을 형성하고 있는 진체강 동물입니다. 생활사의 어떤 시기에 항상 척삭을 가지게 되는 것이 특징이고, 이 척삭은 관상 모양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은 이 척삭이 발생 초기에만 형성되고, 성체가 되면 척삭은 흔적만 남기고 사라져 척추로 분화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척추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활사에 있어서 또한 어떤 시기에는 인두엽을 반드시 가지는 것이 특징이며, 또한 꼬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 척삭동물의 심장은 등 쪽이 아니고 배 쪽에 항상 위치하게 되며 폐쇄 혈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소화계는 완전한 소화계를 가지고 있으며, 즉 입과 식도와 위와 소장과 대장, 항문을 구성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척추동물의 구성원들은 연골이나 경골로 형성된 내골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척삭동물의 파사형 형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형질이 척삭이며, 척삭은 소화관과 신경다발 사이에 평행하고 길게 형성된 유형성 있는 막대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액체로 채워져 있고 커다란 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포는 딱딱한 섬유성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골격과 같은 지지대 역할을 하는 것이 척삭 동물에 있어서 척삭의 역할입니다. 척삭이 존재하는 유생이나 성체의 척삭의 개체가 헤엄칠 때 근육의 힘이 작용할 수 있도록 단단하면서도 유용성 있는 구조물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척추동물은 척삭이 있던 주위에 관절로 연결된 골격이 발달하고 성체가 되면 이 척삭은 흔적적으로만 남게 됩니다. 사람의 경우 이 척삭은 척추골 사이에 젤리 모양을 하는 추관 원판, 즉 디스크, 척추 디스크, 여기에 축소되어서 흔적적으로 남아 있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척삭은 이 부분을 척삭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척삭의 배 쪽 부분 아래쪽에는 여기에 보면 이 소화관이 형성되어 있고, 등 쪽 부분은 이렇게 속이 빈 신경관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형질로서는 등 쪽에 속이 빈 신경다발이 들 수 있는데, 이 속이 빈 신경다발은 외배석 판 하나가 감기면서 관을 형성해서 신경다발을 만들게 됩니다. 이런 신경다발은 척삭의 등쪽, 척삭이 있으면 등쪽 부위에 형성되게 되고요. 이것은 속이 빈 상태의 신경다발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척삭 동물에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다른 동물에는 속이 차 있는 신경다발이 배 쪽에 형성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척삭 동물의 신경다발은 뇌와 척수로 발달해서 중추신경계를 형성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인두열의 특징은 척삭 동물에 있어서는 발생 과정 중 낭배 시기에서 나타나는 그런 특징입니다. 이 낭배 시기의 배아에서 보면 홈을 형성하게 되는데,
홈이라는 것은 움푹 패인 구조물을 얘기를 합니다. 이 움푹 패인 구조물이 인두벽의 일렬로 주머니 모양으로 배열하게 되는데, 이들 홈들이 나중에 몸통 외부에 노출돼서 틈새를 만들게 되는데, 이것을 인두열이라고 합니다. 인두열의 역할은 수중생활을 하는 동물 같은 경우에 보면 물이 입으로 들어와서 이 물이 소화관을 통하지 않고 다시 몸 바깥으로 빠져나가는데, 인두열을 통해서 몸통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지동물을 제외한 이 척삭동물은 인두열하고 이것을 지지하는 구조물들이 결국은 기체를 교환할 수 있는 아가미 틈새, 즉 아가미 구조물로 변형이 되어서 이곳에서 주로 가스 교환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지 동물 같은 경우는 이 인두열이 아가미 틈새로 발달하지 않고 귀의 일부, 즉 중기의 이소골을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되고요, 머리와 목의 구조물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 특성은 항문 뒤 근육성 꼬리인데, 척삭동물의 꼬리는 골격과 근육으로 형성되어 있고 이들의 위치는 항문 뒤에 분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중생활을 하는 이런 동물들은 이 꼬리를 이용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추진력을 얻게 되고요, 육상동물들은 이 꼬리를 이용해서 방향과 균형을 잡게 되고, 일부 또 나무를 타는데 중요한 어떤 그 기관으로 되기도 하고, 사람 같은 경우는 이 꼬리의 필요성이 사라지게 되어서 진화학적으로 사람은 흔적적인 그런 형질로 남아 있습니다. 미삭동물 아문에 속하는 피낭 동물은 분자 수준 연구에 의하면 피낭 동물이 창고기보다 척삭동물에 더 가깝다고 나타납니다. 즉 사람과 유형관계를 따지면 사람과 창고기보다 사람과 이 멍게가 속하는 피낭류가 더 가까운 그런 유형관계를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척삭동물의 특징을 나타내는 형질은 성체보다는 이 유생 단계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피낭류는 변태 과정을 통해서 꼬리와 척삭은 재흡수되고 사라지고 신경계는 퇴화되며 남은 기관은 90도로 회전하면서 형성됩니다. 성체 피낭류는 입수관으로 물을 빨아들이고 이 물은 인두열을 통해서 위세강을 지나 출수관으로 배출됩니다. 피낭류의 성체 단계에는 퇴화 형질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다른 척추동물로부터 분지한 그런 동물이 다시 피낭류로 발달한 것으로, 즉 퇴행 진화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됩니다. 창고기를 포함한 모든 척추동물은 13개의 혹수 유전자를 가지게 되는데, 피낭 동물은 9개의 혹수 유전자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 과정에서 4개의 혹수 유전자를 잃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혹은 퇴행 진화를 한 것으로 추정되며, 여기서 보면 이 사진은 피낭류의 유생 시기의 사진으로서 이 몸쪽에 여기 보면 이렇게 이 부분에 여기에 척삭이 발달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체가 되게 되면 이런 척삭과 꼬리는 사라지고 이런 고착형을 형성하는 이러한 이렇게 성체로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두삭동물 아문에 속하는 창고기류는 모양이 칼날같이 생겼다 하여서 창고기류라고 부르게 됩니다. 창고기류는 유생 단계에서 척삭, 속이 빈 등쪽 신경다발, 많은 수의 인두열, 항문 뒤쪽 꼬리 등이 발달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와 같이 창고기는 여기 사진과 같이 이렇게 칼날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여기서 보이는 이 척삭은 이 머리 부분을 중심으로 이렇게 척삭이 형성되기 때문에 두삭 동물이라고 불리웁니다. 성체 단계는 6cm에 달하며 척삭의 주요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인두열에서 분비되는 점액성 그물막은 선모 운동을 통해서 구강으로 들어온 바닷물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물, 작은 입자의 유기물을 걸러서 먹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인두열은 기체 교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으며 기체 교환은 주로 외부 체표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원시적인 배설계를 가지게 되고 순환계에 있어서는 폐쇄 혈관계를 가지고 있는 하나 심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혈액의 흐름이 어류와 유사한 것이 특징이고 적혈구와 헤모글로빈이 없고 혈액에는 호흡가스 대신 영양소만 운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인두는 아가미가 없으며 호흡은 체표면에서 일어납니다. 감각기관은 매우 단순하며 광수기는 쌍을 이루지 않으며 앞쪽에는 단안에서 주로 광수기가 존재하게 됩니다. 척추동물 비슷한 간과 이자 기능하는 간맹장이 분포하게 되고요. 체절화된 몸통 근육으로 물고기 모양을 하고 있고 진화된 기본 순환 양상을 나타내는 것이 창고기의 특징입니다. 척추동물 아문, 즉 두 개의 동물 아문이라고 하는 척추동물이 포함되어 있는 이 척추동물 아문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특징으로서 척삭, 신경삭, 인두부의 세낭, 항문뒤 꼬리, 이러한 특징적인 요소를 생활사의 어떤 특정 시기에 항상 가지게 됩니다. 피부는 표피와 진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게 분략적 크기로 강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강에 따라서는 피부의 샘이라든가 비늘, 깃털, 발톱, 뿔, 모발 등으로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기도 합니다. 척삭은 연골, 경골, 척추로 대치되어서 척삭은 흔적적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 동물들은 내부 골격을 갖게 되고 내부 골격은 척추, 두개골, 내장골, 지대와 보석지 뼈 등으로 형성되어서 다양한 뼈의 종류와 개수를 가지게 됩니다. 인두에는 구멍이 있는 어류가 있으며 세공 안에 아가미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사지동물에 있어서는 발생이 진행됨에 따라서 인두군과 인두열이 축소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화관은 완전한 소화기관을 갖추고 있으며 여기에 효소로 분비하는 여러가지 소화샘인 간이라든가 이자라든가 이런 부색샘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순환계는 복부에 2개 내지 4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있는 심장, 그 다음에 또 심장과 연결된 동맥과 정맥 사이에 있는 모세혈관, 이러한 혈관계로 이루어진 폐쇄 혈관계를 가지게 되고요. 혈액에는 산소 운반을 담당하는 적혈구, 면역 기능을 하는 백혈구, 그 다음에 또 혈소판을 형성해서 지혈이라든가 혈병을 형성하는 이런 기능을 하는 혈소판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설기관으로는 쌍으로 된 신장이 등쪽 척추 근방에 자리 잡게 되고요. 뇌는 고도로 잘 발달되어서 10 내지 12쌍의 신경쌍으로 형성되는데 여기에 운동, 감각기능, 뇌신경과 척수신경, 자율신경이 함께 분포하게 됩니다. 내분비계로서는 몸 전체에 흩어져 있습니다. 내분비계는 호르몬계를 의미하는 거고요. 대부분 암수 한 몸이 아니고 딴 몸으로 이루어진 자웅이체로서 생식선은 한 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몸은 전형적으로 머리, 몸통, 꼬리 세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일부 종에 따라서는 목이 잘 발달되어 있기도 합니다. 척추동물은 등뼈가 있는 동물로 입이 있어서 유구동물, 또한 턱이 있어서 유약동물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척추동물의 파상형질은 전사인자 유전자인 DLX 유전자군이 유전자 복잡성을 얻게 되어서 척추동물이 신경계와 골격이 혁신적으로 발달하게 되므로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서 광범위한 머리뼈와 척추를 발달시키게 되었고요. 등뼈는 척수를 감싸서 둘러싸서 보호하게 되고 척삭이 하던 기계적
기능을 대신 수행하게 됩니다. 이 척추동물 중에서 먼저 칠성장어를 살펴보면, 칠성장어는 현존하는 척추동물 중 가장 오래된 계통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동물이기도 합니다. 현존하는 칠성장어 중에는 약 한 35종류가 알려져 있고요. 이들은 바다와 민물에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턱이 없는 둥근 입을 가지고 있어서 무악동물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대부분 큰 동물의 척추동물의 옆구리에 달라붙어서 책을 빨아먹는 기생성 어떤 생활을 합니다. 칠성장어의 유생은 유속이 있는 민물에 와서 서식을 하고, 이들이 퇴적물이 묻혀 있는 그러한 곳에서 유기물을 걸러먹고 살게 됩니다. 그러다 2, 3년 정도 성장한 후 눈이 형성되면 성체로 동일한 모습을 형성하게 되고, 그러면 바다와 호수로 이동하여서 기생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일부 종은 유생 때만 먹이를 먹고 하천에서 성적 성숙, 즉 번식을 하게 되면 결국은 죽게 되는 그런 종들도 있는데, 우리나라에 보면 다목장어가 가장 대표적인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칠성장어는 유생에서 성체가 된 후 바다나 호수로 이동하여 성장하게 됩니다. 골격은 연골로 형성되어 있고, 연골에는 콜라겐 대신 딱딱한 단백질 구조로 채워져 있습니다. 척삭은 성체에서 주축골격을 유지하게 되며, 유연성 있는 외피가 척추골과 비슷한 연골 돌기쌍을 등 쪽으로 나와 형성되어 있고, 신경 다발을 부분적으로 감싸게 됩니다. 뼈와 치아의 기원을 살펴보면, 사람의 골격은 고도로 무기질화되어 있고, 연골은 골격 체계에서 부수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척추동물의 골격은 무기질화되지 않는 연골 구조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척추동물에서 최초로 무기질화된 뼈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최초의 동물은 코노돈트라고 하는 이런 그 화석에서 발견되는 종인데, 이 치아요새에서 제일 먼저 무기질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척추동물에서 무기질화가 제일 먼저 이루어진 것은 구강으로 추정되며, 나중에는 이 무기질화된 이런 이제 그 뼈의 부분이 몸을 보호하기에는 피를 덮고 있는 가피로 이용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내골격으로 무기질화되는데, 내골격으로 무기질화되는 것은 최초로 내골격으로 무기질화되는 뼈는 머리뼈로 추정이 됩니다. 턱이 있는 유학척추동물에는 현존하는 유학척추동물 중에서 상어류가 있고요. 방사형 지느러미 어류, 잎사귀형 지느러미 어류,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 등이 포함됩니다. 유학동물은 턱을 가진 척추 동물이 여기에 속합니다. 턱은 경칩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 턱에는 이빨이 있어서 음식물을 단단히 붙잡고 자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턱은 이전에 앞쪽에 있던 인두열이 열을 지지하던 막대 구조가 변형돼서 형성된 것으로 형성된 것이며, 남은 아가미 틈은 외부 환경과 기체 교환을 위해서 호흡 구조로 남게 됩니다. 유학동물의 공통적인 파생 형태는 혹수 유전자가 부가적으로 중복돼서 4개의 유전자군을 형성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이 전뇌는 다른 유두동물에 비해서 유학동물은 매우 커졌으며, 이는 후각과 시각의 능력의 향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변의 물의 진동을 감지하는 이 측성계는 일부 척추동물의 머리 덮개에 있던 것들이 결국은 변형돼서 형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화석종으로서 남아있는 이 유학동물을 살펴보면, 화석종으로 지적된 것은 지금부터 4억 5천만 년 전 오르도비스키 시기에 지느러미 쌍을 가지고 꼬리 지느러미가 있으며 먹이를 효과적으로 추적하고 먹을 수 있던 이 턱을 가지고 있던 이런 어류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우리는 판형 피부를 가지고 있어서 판피 어류라고 부릅니다. 이 판피 어류는 가피류의 일종이며, 지금으로부터 3억 4천 내지 3억
5,900만 년 전에 많은 종이 적응 방사대에서 서식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사라진 멸종된 그런 상태입니다. 현존하는 양서류는 도롱뇽류, 개구리류, 무적영원류 해서 총 6,150여 종이 알려져 있습니다. 도롱뇽류를 우리는 유미목이라고 하고 개구리를 무미목, 무적영혼을 무종류라고도 부릅니다. 유미류에는 550여 종이 알려져 있고 땅 위에 사는 도롱뇽류로서 몸을 좌우로 구부리며 이동하는 그런 동작을 나타내는데 이와 같은 형태로 걸어다니는 것은 육상 초기 사지동물의 특징과 같은 형태를 나타냅니다. 약 5,420여 종에 달하는 무미류는 땅 위에서 이동하기 위한 특성이 유미류에 비해서 더 잘 발달된 그런 특성을 나타냅니다. 성체 개구리는 뒷다리에 뛰어난 힘을 이용해서 땅 위를 뛰어다닐 수 있고, 피부 세면은 식욕을 잃게 하거나 독을 가지고 있는 이런 점액을 분비하는 분비샘이 잘 발달되어 있고, 또한 위장을 위해서 피부의 색깔을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종류는 다리가 없으며 약 한 170여 종이 알려져 있고 시력이 거의 없고 지렁이 형태를 닮아 있습니다. 다리가 있는 조상으로부터 진화한 이 무종류는 2차적으로 퇴행 진화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열대 숲이나 습기찬 흙 속에 우를 파고 사는 것이 특징입니다. 양서류는 대부분 처음에는 물 속에서 생활하고 나중에는 땅에서 살게 되는데, 개구리의 경우는 이 유생인 올챙이가 수중 초식동물로서 아가미와 측성개를 가지고 있으며 꼬리 지느러미 형태인 긴 꼬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성체가 되면 다리와 허파, 한 쌍의 고마, 육식에 적응하기 위한 소화계가 발달되고 반대로 아가미와 측성개는 사라지게 됩니다. 양서류는 일반적으로 축축한 피부에 의해서 대기와 기체 교환하는 피부 호흡을 하게 됩니다. 일부 종은 허파가 없고 호흡을 전적으로 피부와 구강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대부분 수정은 체외 수정을 하며 알은 단단한 껍질이 없어서 공기 중에 신속하게 말라버리기 때문에 이들은 결국은 물에다가 산란을 하게 됩니다. 산란한 알의 수는 물 웅덩이에 많은 알을 낳게 되고요. 부모가 대부분 보살피지 않아 사망률이 높은 것이 특징이나, 일부 종은 수정란을 등에 치고 다니거나 입에 넣거나 위에 넣어 보호하거나 알 덩어리를 휘저 거품을 일으켜서 건조로 막아주는 그런 부모가 보호하기도 하는 그런 형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수컷은 번식 영역을 방어하거나 암컷을 유인하기 위해서 크게 소리내어서 우는 울음주머니를 가지게 됩니다. 양서류는 최근 30년 동안 급격히 감소하였는데 그 원인은 질병을 일으키는 항아리 곰팡이 확산이라든가 서식지 소실, 기후변화, 환경오염 등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막류는 배 발생 과정에서 배외막인 융모막, 양막, 난항막, 요막을 가지고 있는 그런 척추동물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들 양막류는 물에 알을 낳지 않아도 되며 육지에서 발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척추동물이므로 완전히 육지에 적응한 그런 척추동물을 의미합니다. 현생하는 양막류의 어떤 조상은 지금으로부터 3억 5천만 년 전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며, 초기 양막류는 따뜻하고 습한 환경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건조하고 오이도가 높은 곳으로 분포역이 확대되며 서식지를 다양화하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초기 양막류는 작고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포식자로 추정됩니다. 파충류는 분기군으로서 투아타라류라든가 도마뱀류, 뱀류, 거북류, 악어류, 조류, 멸종된 장경용류와 어령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석 증거는 초기 파충류가 3억 1천만 년 전에 지구상에 등장하였으며 도마뱀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파충류는 케라틴 단백질을 함유한 비늘을 가지게 되는데, 또한 비늘 외에도 껍질이 있는 알을 땅에 낳게 됩니다. 수정은 알껍질이 형성되기 전에 체내 수정이 하게 되며, 뱀류와 도마뱀들은 많은 종들이 태생 및 태반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파충류는 체온 조절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냉혈 동물, 즉 외연성 동물에 속합니다. 이 외연성 동물은 우리 항원성 동물인 포유류에 비해서 적은 먹이를 섭취하게 되는데, 같은 크기의 포유류에 비해서 음식물의 10% 이하를 섭취하여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즉 외연성 동물은 포유류에 비해서 항원성인 포유류에 비해서 10분의 1의 먹이를 먹어도 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조류는 내원성 동물로서 항상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그런 파충류에 속합니다. 포유류의 특징을 살펴보면, 포유류는 현재 지구상에 약 5,300여 종이 살고 있습니다. 포유류의 특징으로서 젖을 생산하는 유선이 발달되어 있는데, 이 젖에는 지질, 당, 무기물, 비타민 등의 다양한 균형 잡힌 영양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털과 피하 지방층을 형성하고 있어서 체온 유지에 매우 도움이 되고, 효율적인 호흡기와 순환기를 가지고 있어서 높은 대사율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큰 뇌를 가지고 있어서 많은 종들은 합성 능력이 뛰어나고, 부모가 긴 시간 동안 후손을 돌봐주며, 또 자식들은 부모를 관찰함으로써 생존 기법을 배울 수 있는 긴 시간을 갖게 됩니다. 포유류의 치아는 많은 종류의 먹이를 씹을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와 크기로 적응되어 있습니다. 포유류의 초기 진화 과정에서 보면, 양막류의 항군인 당국류에서 분화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초기 당국류는 털이 없었고, 팔다리가 양옆으로 뻗는 동작으로 거뒀으며 알을 낳는 형태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두개골 양쪽에 보면 구멍이 나 있는데, 이 측두창이란 구멍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 측두창을 통해서 여기에 관자놀이의 근육이 형성돼서 턱을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초기 포유류의 턱의 재구성은 1억 년 이상 걸렸을 것으로 추정되고, 턱 관절을 형성하던 뼈 가운데 일부는 중2, 귀에 있는 중2로 편입되었습니다. 중생대 쥐라기 기간 동안 진정한 포유류가 지구상에 출현합니다. 쥐라기와 배악기 사이에 등장했던 포유류들은 대부분 길이가 1m 이내로 작은 크기였으며 설치류와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포유류 중에 세 가지 주요 계통인 알을 낳는 당공류와 유관항을 가지고 있는 유대류, 태반을 가지는 태반류, 이들은 주로 백악기 초기에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백악기 후기에는 대형 공룡류와 이경류, 해양 파충류 등이 멸종하게 되고, 이들이 살던 서식 공간은 포유들이 차지해서 적응 방산을 하여 대형 포식자, 소식동물, 날아다니거나 수중 생활을 하는 다양한 종류로 진화되어 살게 되었습니다.